글자 크기를 좀 계속 키워보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중요한 건 글자 크기가 아니니까 좀 이어서 해 볼 거고, 이 코드를 이제 게임 만들면서 쓴 코드 있죠? 이 코드를 콜앱을 통해서 수업 페이지에다가 또 올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너무 막 못 따라왔다 해가지고 좀 억지로 따라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만드는지 보면 되고, 어떤 상황에서 뭘 써야 되는지, 그리고 개념 같은 거는 웬만하면 나올 때마다 느낄 거예요. 아, 이거 수업 때 배웠지 라고. 그래서 이거 구현을 할 때 좀 만들어져 있는 걸 가져와서 걔네들을 이제 좀 붙일 거예요, 서로 알맞게. 그러면 적용을 해야겠죠? 적용을 어떻게 할 거냐? 일단은 하려는 게 파이썬으로 게임 제작 이거니까 만들면서 좀 중간중간에 막힐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오류를 찾으면 되고, 만약에 반복문이나 리스트가 어렵다 다시 찾아보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같은 거를 구현하는 데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과 접근법이 있으니까 제가 올려드리는 게 전부가 정답 아닙니다. 최대한 쉬운 방법으로 할 거고요. 게임을 할 때 이런 화면이 있어요. 이 화면에서 여러분 플레이어, 여러분 캐릭터가 좌우로 움직이는 걸 할 거예요. 움직이면서 이제 이런 적이라고 하죠. 얘네가 밑으로 쭉 내려오는데 여러분이 얘네들을 피하거나 공격하거나 그런 게임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결과물을 보면은 좀 조악할 거예요. 별로 좋진 않을 건데 어쩔 수 없죠, 그건. 그래서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자면, 일단 전체 구성에 대해서 먼저 말하겠습니다. 전체 구성. 상황을 알고서 듣는 거랑 무작정 만드는 거는 차이가 많이 나니까 미리 개요를 말씀드릴 거예요. 지금 맨 처음에 게임 화면이 한 이 정도 크기가 된다 할게요. 그럼 이 화면 이쯤에 여러분들 캐릭터가 하나 있고 좌우로 움직여야 돼요. 그리고 좌우로 움직일 때 움직이는지 보려면 이 캐릭터의 그림이 있어야겠죠? 이미지를 가져올 겁니다. 가져와서 여기다 넣은 다음에 이 이미지가 움직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얘는 게임 화면, 얘는 캐릭터. 그러면 이제 적이 막 이런 식으로 생성돼서 밑으로 내려온다면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어떤 동작을 해야죠. 가만히 있으면 그거는 게임이 아닙니다. 재미없으니까. 그리고 플레이어가 투사체를 발사해요. 특정 키를 누르면. 그리고 움직이면은 내가 움직인 방향키대로 움직이면 그게 게임인 거죠. 간단히 생각해보면 좀 이미지를 이용해야 됩니다. 이미지를 시간적인 순서로 나열하면 영상이 되죠. 그죠? 게임 화면에 이런 상황에서 방향키를 왼쪽으로 눌렀으면은 왼쪽으로 이동해야죠. 오른쪽 키를 눌렀으면 오른쪽으로 이동해야죠.
그러면 처음에 여러분들 캐릭터가 전부 다 여기에 있다가 오른쪽 키를 눌렀을 때 여기로 왔고 또 한 번 눌렀을 때 여기로 왔어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 왼쪽에 있던 거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한 것처럼 보이죠? 자, 이거를 이제 초당 주사율 FPS라는 걸로 프레임 퍼 세컨드 이걸로 나타낼 겁니다. 그 핸드폰에도 헤르츠라는 단위를 써가지고 120Hz, 60Hz로 보여주죠. 120Hz가 더 부드럽고 60은 120에 비해서 조금 껄끄럽고 매끄럽지 못하고 그래서 이 개념을 얘가 움직이는 거에도 적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얘가 시간 t 0, 1, 2 이런 식으로 t가 0일 때는 이쪽의 위치, 1일 땐 이쪽, 2일 땐 이쪽 이렇게 보이도록 0, 1, 2 순서대로 실행되면 왼쪽에 있던 게 가운데로 또 가운데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보이기만 할 때는 영상이지만 내가 어떤 키를 눌렀을 때 움직이면 그건 게임이죠. 애니메이션 효과를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순간 포착에 의미가 있어요. 실제로는 움직이지 않는 데이터를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준다,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동하는 동안 모션을 취하는 건 동영상이고, 움직이면서 사용자가 커맨드를 입력해서 조작하는 대로 어떤 행동을 취한다, 그러면 그건 게임이 될 거예요. 그래서 게임과 영상의 차이점은 조작이라는 거, 그리고 조작은 보통 방향키로 할 거예요. 방향키는 우리가 흔히 보는 그거 있죠? 이거로 할 거예요. 그러면 오른쪽 키를 누르면 오른쪽으로 이동하도록, 무작정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플레이어가 뭘 누르는지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지고요. 실제 오락실, 오락실 게임 이런 거 있죠.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요런 버튼 막 있는 거, 그래서 얘를 이쪽으로 움직이면 캐릭터가 이쪽으로 움직이고, 이쪽으로 당기면 캐릭터가 이쪽으로 움직이고, 이런 거 본인이 조작할 수 있어야 되고, 가장 중요한 요소가, 그래서 어떤 키를 누를 때 그 키에 해당하는 동작을 해야 돼요. 그걸 정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게임 유저 입장에서 봤을 때 튜토리얼을 하죠. 튜토리얼. 그래서 어떤 키를 누르면 어떻게 이동을 하거나 뭘 한다라는 걸 보여주잖아요, 처음에. 그거를 제작자가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초기화를 해야 됩니다. 얘는 이제 변수 선언으로 해요. 왜 초기화인지는 하다 보면 알 거예요. 이 변수 안에 값이 세팅되어 있어야 하니까. 그래서 모든 프로그램이 거의 대부분 이렇게 시작하고요. 미리 세팅된 값으로 조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은 게임화면 설정할 겁니다. 만약에 바탕화면에 있는 만든 게임 있죠? 그런 걸 클릭했는데 바탕화면에 처음에 시작될 때는 이렇게 나오다가 어느 날은 또 막 이렇게 나오다가 어느 날은 이렇게 나와요. 불규칙한 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설정을 하려면 두 가지 만들어야 되니까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고정할 거예요. 이거는 크기 고정. 세 번째, 이제 게임 내에서 게임 화면 내에서 설정. 웬만한 설정은 변수가 담당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만들어진 변수를 이용해서 이 게임 화면 내에서 이루어지게 할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FPS라고 하지 말고 메인 이벤트라고 하겠습니다. 메인 이벤트. 이 메인 이벤트 중에서도 첫 번째는 FPS, 프레임 퍼 세컨드, 초당 주사율, 이거를 설정할 겁니다. 좀 더 길게 풀어 쓰자면 이 프레임 퍼 세컨드라는 게 뭐냐면 초당 이미지 업데이트 횟수입니다. 1초에 이 화면을 몇 번 깜빡거릴 것인지. 그래서 FPS가 게임을 하는데 10으로 정해져 있다. 1초에 10번 화면이 깜빡이는 거고, 그렇다는 건 10번 업데이트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1초 동안 10번 새로운 이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FPS가 60으로 돼 있다면 1초에 이미지가 60번 바뀌는 거죠. 그리고 했으면 이제 두 번째, 입력. 이거 입력은 뭐로 할까요? 우리가 이제 하드웨어에 보면은 여러 가지 장치가 있죠. 출력 장치, 입력 장치, 뭐 이런 거. 자, 입력 장치로 하죠. 자, 이 입력 장치에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 키보드로 먼저 하죠. 보통 마우스로도 할 수 있습니다. 마우스로 클릭하는 것도 입력이에요. 그러면 자, 이런 게임 화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만약에 게임 화면 어딘가에서 아니다. 게임 화면에서 여기를 누르면 일시정지를 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이 일시정지를 의미하는 포즈, 단축키로 키보드 P를 눌러놨습니다. 그러면 키보드에 있는 P를 눌러도 되고, 마우스로 여기 있는 걸 눌러도 되죠. 약속을 하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생각만 하고 요 P라는 걸 눌렀을 때 정지 안 하면 명령을 안 넣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커맨드를 정한 대로 되려면 게임의 상태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게임하는 중에 마우스 버튼을 클릭했거나 키보드를 눌렀거나 그런 사실을 게임이 알아야 돼요. 프로그램이. 그래서 쭉 실행하는 도중에 특정 시점에서 어떤 키가 입력됐거나 마우스가 클릭됐거나 감지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만 하고, 그래서 입력 감지를 먼저 해야 된다. 그래서 방향키를 눌렀다가 뗐다, 여기까지. 왜냐하면 누르기만 하면 끝나지 않잖아요. 스페이스바를 단적으로 예를 든다면 이걸 눌렀을 때 투사체가 앞으로 발사된다고 하면은 스페이스바를 한 번만 눌렀어요. 근데 투사체가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스페이스바를 뗐는데도. 그것도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 안에는 또 포함되냐면 입력이 시작된 상황이랑
끝난 상황, 이 두 가지가 내포되어 있어요. 마우스도 마찬가지고. 예시를 좀 하나 더 들어보자면, 만약에 이게 게임 화면입니다. 위아래로 요런 장애물이 있어요.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 게임, 이런 게임. 그리고 캐릭터가 하나 있습니다. 이 캐릭터가 여기에 부딪히지 않고 쭉 이렇게 부딪힐 때까지 진행되는 거죠. 부딪히면 죽는 거. 그러면 마우스를 누르고 있으면은 캐릭터는 위로 움직이고, 마우스를 떼면은 아래로 떨어지는 그런 게임 있죠. 이런 게임에서도 입력이 중요하죠. 눌렀을 때만 올라가야 하니까. 감지를 해서, 코드 내에서 어떤 장치로 감지한 그 입력 결과가 들어온다면 그대로 움직여야 됩니다. 우리가 만들 게임에서는 방향키를 뭘로 누르느냐에 따라서 누른 방향대로 가게 해야 돼요. 감지한 걸 바탕으로 해당 키의 역할을 가지고 행동을 취해야죠. 입력 감지를 통해서 게임 내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미리 그렇게 되어 있다면 의도대로 움직인다, 성공입니다. 게임을 하는 데 있어서 전혀 상관없는 키, 그런 키는 아무런 기능이 없죠. 그러니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되고요. 그래서 약속된 키랑 코드랑 매칭해야 돼요. 자, 이거 세 번째, 변화를 줘야 됩니다. 변화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입력에 따른 변화, 시간에 따른 변화. 요 시간은 플레이 타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만드는 게임을 좀 기준으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게임 화면 있고 캐릭터가 있어요. 일단 입력을 먼저 보겠습니다. 방향키 왼쪽을 눌렀으면은 왼쪽으로 가야죠. 오른쪽 눌렀으면 오른쪽으로 가면 되고요. 그러면 이 캐릭터 위치의 변화는 입력에 따른 변화죠. 어떤 키를 누르느냐에 따라서 움직임이 달라질 거고. 그런데 플레이어가 아니라 적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적이 이렇게 막 하늘에서 떨어진다고 했죠. 얘가 가만히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키보드를 누르면 얘네가 키보드 누른 방향대로 움직이나요? 그건 아니죠. 얘네들은 우리가 키보드 방향키를 누르는 거랑 별개로 이 게임이 진행되고 있으면 알아서 내려와야 돼요. 밑으로. 그러면 얘네들의 위치가 여기로 바뀌면 시간에 따른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두면 내려와야 돼요. 어떤 입력을 통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입력에 따른 변화가 필요한 게 있고, 또 시간에 따른 변화가 필요한 게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 더. 그러면 시간이든 입력이든 어떤 요인에 따른 변화를
이 화면에다가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화면에다 그려야죠. 그래야 눈에 보이니까. 그래서 필요한 작업이 전사 작업입니다. 전사. 얘는 쉽게 말해서 그리는 거예요. 그리기. 이것도 이해가 필요한 부분인데, 게임 화면이 총 2개예요. 자, 이렇게. 여기는 이제 코드, 여기는 이제 인게임. 자, 이렇게 있어요. 게임하면 여기는 코드 내부, 여기는 코드 외부라고도 볼 수 있겠죠. 테트리스 게임으로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테트리스 블록이 처음에 위에 생겼어요. 이런 블록이 위에 생겼어요. 맨 처음에. 그러면 얘가 보이려면 코드 내부에서도 보여줘야죠. 맞죠? 그리고 이게 떨어지는 거니까 코드 내부에서도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블록 자체는 떨어진 게 맞는데, 여기는 게임 화면에서는 떨어지지 않았죠. 왜냐면 그 떨어진 모습을 똑같이 그려줘야 돼요. 그려주질 않았으니까 안 보이는 거죠. 이걸 그려주지 않은 채로 계속 코드 내부에서만 떨어지고 있으면 우리 눈에 딱 봤을 때 갑자기 여기서 여기로 이동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이게 됩니다. 최종 상황만, 이 중간 과정이 보이지 않고 마지막 최종 상황만 보이게 돼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려주는 작업을 안 하게 되면.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렇게 보이게 해줘야 돼요. 근데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를 FPS를 건드려서 보여주겠다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과정을 보여주는 걸 전사 작업이라 할 거고, 요런 게임 화면이 있죠. 얘네들은 그리드라고 합니다. 그리드. 근데 이거는 몰라도 돼요. 왜냐면 이 게임 화면을 설정해주는 거 파이게임 모듈 안에 있기 때문에 굳이 막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좀 별개의 작업, 인게임 화면에 보이게 하는 거랑 얘네들이 이동하고 이런 것들은 별개예요. 그러면 이제 깜빡이면서 업데이트를 하는데 왜 이렇게 되는지는 알겠죠. 얘네가 정지된 이미지지만 업데이트를 해줌으로써 계속 최신화되는 거고, 그래서 전사 작업 할 때마다 업데이트를 해야 됩니다. 이 안에서 코드 내부에서 돌다가 아래로 막 떨어지고 그런 다음에 진행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걸로 끝이죠. 업데이트도 해줘야 되고 항상. 그러면 이제 업데이트까지 해놓고 그러고 나면은 종료해야죠. 이게 전부입니다. 어려운 부분은 이 부분. 그 중에서도
이 변화 부분이 조금 어려울 거예요. 뭐 전사 작업이랑 뭐 업데이트 입력 감지 이런 거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거 가져다 쓰면 되고, 만들어진 걸 가져다 쓰니까 뭐 크게 어려운 건 없고요. 여기에 지금 파이 게임 문서가 없죠? 파이 게임 도큐먼트. 여기서 필요한 거 찾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시간에 관련된 거, 이제 게임 효과음에 관련된 거, 그리고 화면에 관련된 거 보시면 이런 거 하나 아무거나 클릭해서 보면은 여기에 사용 방법 나와 있습니다. 설명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뭐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번역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돌아와서 일단 여기다가 파이게임 모듈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pip install 파이게임. 자, 이렇게 이거 한번 입력해보세요. 입력했으면 컨트롤 엔터. 실행되면은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예전에는 여기에 파이게임 그 어디지? 도큐먼트 거기 링크가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근데 커널 리스타트 해야 된다. 이미 있어서 그런 거니까. 그 다음에 설치했으면 임포트 하면 됩니다. 임포트는 어떤 라이브러리를 가져다 쓰기 위해서 쓰는 키워드예요. 이거 하면은 링크가 나왔나? 임포트를 해야 나왔네요. 그래서 여기 링크 있죠? 제가 보여드린 공식 사이트예요. 여기서 어디지? 도큐먼트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봤던 화면 나오죠? 그래서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알려줍니다. 그리고 여기 검색 서치 있죠? 여기다가도 검색하면 다 나와요. 타임 안에 있는 거 또는 클릭하면 나오는 거 아까 봤죠?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거 필요한 거 가져다 쓸 때 얘네가 정해놓은 규칙대로 잘 쓰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만의 그 라이브러리만의 그 규칙이랑 문법이 존재해요. 그러면 타임에서 FPS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개 한번 둘러보면은 FPS도 있고 틱도 있고, 그리고 이게 아마 현재 시간 구해오는 거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랜덤 난수 발생하는 거 없나? 시간에? 없네? 안 나오네? 아무튼 이게 사용자가 많다 보니까 이 예제도 많아요. 일단 다시 돌아와서 블록이랑 설치 잘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의 그 가이드라인, 얘네들은 주석 처리해야죠.